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권견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대형 호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참에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하고 서울의 상급지로 갈아타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보신다면은 같은 상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갈아타기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서울에 어떤 호재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이 깊어졌는지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초기 집을 살 형편이 안 돼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도 동탄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됐었고 입주한 이후에도 계속 올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바꾸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와이프는 오른 집값을 보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할 지역을 천천히 물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더군요. 살고 있는 동탄도 하락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집값이 많이 빠져서 서울로 갈아타는 것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서울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매물을 내놨는데 전혀 연락이 없더군요. 동탄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 몸뚱이 하나 편히 누울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위안을 삼고 갈아타기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와서 매도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관심을 끄고 살던 터라 무슨 일인지 싶어 동네 분들께 물어보니까 동탄 인근에 큰 호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열흘 후에 3천만 원 더 올려서 팔 수 있다고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금액보다 액수도 커지니까 와이프는 이 기회에 매도를 하고 서울로 가자고 합니다. 서울도 집값이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개발이 되는데 왜 팔고 가냐며 더 오르길 기다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시청자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위치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탄 2기 신도시에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동탄 2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동탄역이잖아요. 근데 동탄역 중심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오히려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산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난 게 이동욱과 남사업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의 이제 호재가 발표가 된 건데, 오히려 동탄역하고는 멀지만 이제 호재 지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입지가 돼버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전화가 안 오던 지역들도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반도 유보라 아파트에 이제 거주 중이신데 107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면적이고요. 2018년도에 시세는 3억 7천, 3억 8천 이 정도 시세였다가 가장 고점은 이제 7억 2천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2023년 3월까지 거래가 됐던 금액이 4억 5천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4층이 거래가 됐었네요. 로얄층이 그러니까 이 가격에 거래가 된 거고, 최근에 호재가 터지고 난 이후에 호가가 올랐는데 거의 1억 이상, 지금 보니까 이런 로얄층에 5억 5천만 원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로얄층들은 한 1억 정도가 올라간 금액에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권대님. 네. 우리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이 고민을 하시는 게, 반도 아파트가 최고가로 한 6억대 후반에서 7억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4억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인 클러스터 호재가 발표되고 나서 매수 문의도 있고, 네. 또 호가도 지금 현재 5억 3천에서 5억 5천이니까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오른 상태예요. 네. 그리고 최고가가 6억대에서 7억대까지니까 적어도 한 6억대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게 보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와이프 말대로 네. 서울로 갈아타야 될까? 이권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3월 14일 날 정부에서 15개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용인에 300조 원이 투입이 돼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 발표였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한 개 산업단지에 네. 300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첨단 산업단지에 550조 원이 투자가 되고 정부에서는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이죠. 그렇죠. 여기에 삼성이 300조 원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반도체 공장 5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150개 기업 그 다음에 160만 명이 유입이 되는데 바로 이쪽에 보면 판교가 네. 한 7만 5천명에서 한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고용 창출이 예, 고용 창출이. 그러면 그 인력이 한 20배 정도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동탄 신도시 안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고 그렇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동탄 신도시 밖에 좀 외딴 성과 같은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입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할 당시에 절반 이상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인데 네. 이 33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3년 2월까지 해서 3억 3,500, 3억 5천 5단지, 6단지가 거의 3억대 중반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게 중간에 이 발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거래가 됐던 것들이 중간에 취소가 됩니다. 3억 중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매도자가 취소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거래가 찍히게 된 게 4억대 중반, 4억 4천, 4억 5천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2월달하고 3월달 사이 한 달 사이에 이게 지금 1억이나 뛰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분이 보유하신 아파트도 1억 가까이 호가가 뛴 상태예요. 네네. 제가 이 상태에서 팔지 말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용인에 발표된 계획이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개발 계획인데 그렇죠. 저는 이 개발 계획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막연하게 언제 될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계획이 있고 지금처럼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시행이 된 거고 여기에 다음 달이면은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하고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라고 바로 발표를 했는데 20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바로 내년이면요. 이 주변의 이동업 남사업 주변 지역은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받는 분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을 많이 취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20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 주변에 있는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확정적인 호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빨리 오를 수가 있고 네. 또 가장 높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용인에 지금 동탄에 갖고 계신 분이 가격이 일단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보다도 회복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빨리 올라서 이분이 그때 돼서 이제 차익이 많이 생기면 저는 그 시기에 팔고서 서울이나 또 상급지로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을 내고 최소한 이 용인 산단이 착공되기 이 시점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꼬대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첫 번째로 현재 시점이 갈아타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왜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 호재가 있던 지역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호재가 네. 똑같이 서울에도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면 용인 주변 지역에 있는 동탄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더 많이 큰 폭으로 빠졌던 아파트의 상승률이 회복이 된다면 회복돼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갈아타기 시점. 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업무타운이나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도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지를 아우러서 창동역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이 들어서는 아레나라든지 의료 복합타운이 복합적으로 들어서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노원역도 더블 역세권이고 창동역도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창동역에 GTX-C가 들어서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25,000석이 들어설 수 있는 아레나
네. 경기장처럼 이렇게 공연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도 올해 2023년에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 완공이 돼요. 벌써.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수준이 다르죠. 그렇죠. 완공이 되고요. 네. 2025년이니까 2년 뒤에 요 보이는 25,000석의 K-팝 공연장에 들어서는 아레나가 2년 뒤에 완공이 돼요. 그 다음에 네. 2028년도에 최근에 발표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있죠? 네. 그게 완공이 됩니다. 자, 착공 수준이 아니라 네. 2018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데다가 주변에 재건축 호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서울로 갈아탄다면 평수는 아무래도 더 상급지로 가면은 면적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호재가 있어서 네. 또 개발이 된다면 넓은 평수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호재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창동역 주변 지역에 2,800세대가 넘는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하는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25평 방 3개짜리가 6억 1천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네. 뭐 대출을 1억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유 자금을 보태든지 해서 네. 6억대로 서울로 올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더블 역세권에 GTX까지 들어선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6억 5천에서 7억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전 가격이 8억 9억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재건축까지 진행이 된다면 네.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로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도 GTX 똑같은 노선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사업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감도까지 나와 있고 얘는 역세권이죠. 이미 착공이 다 돼 있어요. 네. 원래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변에 미미삼이라고 되게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그렇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돼서 앞서 보여드렸던 조감도대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네. 자, 바로 아래쪽에 한진 한화 그랑빌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5평 아파트가 지금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하게 되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방 3개, 화장실 하나, 계단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 있고 가운데 역세권인데 여기 네. GTX가 들어서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고 주변이 전부 다 개발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이게 개발이 된다면 교통 호재도 있고 업무타운 호재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 재건축 호재까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획기적인 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더불어서 중랑천 지청 개발이 여기에 인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청 개발이 완료가 되면 고속화 도로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녹지를 갈 수가 없었는데 전부 다 지하화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자유롭게 이런 녹지 공간으로 바뀌는 네. 이게 2028년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착공 수준이 아니라 벌써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가격이 2억, 3억, 4억씩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1년 뒤, 2년 뒤가 되면은 시장도 정상화되면서 정상 가격으로 올라갈 거고 알다시피 노원구가 네. 교육 여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아내분께서 네. 애들이 커가니까 교육 요건도 꼭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참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때 팔고 네.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네. 서울에 이렇게 호재가 넘쳐나는 곳들을 지금 정도에는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대님 얘기를 또 들으니까 되게 내용이 또 솔깃해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아셔야 될 게 사실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 3년 뒤에 완공이 되는 사업들이 강남에서도 이제 거의 삼성동의 한전부지만큼 큰 규모에 있는 사업이 서초 쪽에도 이런 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요. 네네. 또 용산이나 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군데에서 4군데 이상 그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확정적인 사업들은 올해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동탄에서 보유를 할지 갈아탈지에 대한 내용을 이권대님의 의견과 제 의견 두 개로 좀 나눠서 했는데 어느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연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고 두 가지 솔루션 중에서 좀 더 좋은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루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